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솔라나와 같이 스테이킹을 한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및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시장의 심층 분석과 주요 장점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위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쳐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셀시우스, 테라, 루나, FTX 사태 등 금융화, 금융부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대거 유입, 그리고 제도권 금융사들의 시장 진입에 힘입어서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는 과거의 레버리지 투기 형태에서 탈피하고 제도권 수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갤럭시 디지털의 개인 금융 플랫폼인 갤럭시 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물론 스테이킹 된 솔라나까지 담보로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연 8.99%의 금리로 달러 및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개인 대상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신용한도 대출 상품을 미국 40개 주에 출시하면서 크립토 담보대출 시장은 대중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 추구에서 벗어나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세대의 금융 인프라의 작동 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명과 암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코인 대출 방식을 숙지해 두셔서 과세에서 자유로워지는 똘똘한 코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 원 등 기관급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대출 조건은 최초 담보대출 인정 비율인 LTV 50% 적용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를 담보로 맡겼을 때 즉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USDC를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코인 대출 관련 시장 평균 금리는 연 8.99%에서 12%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취급 수수료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회전 신용 한도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대출 통장처럼 돈을 빌린 후 일부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품인 것이죠.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코인을 파는 것이 아닌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처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는 급전을 만들면서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 점수나 기존 은행권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신용 등급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장점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중앙화 가상 자산 대출 시장 동향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3분기 421억 달러 수준이었던 CFI 대출 잔액은 2023년 4분기 385억 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2분기 524억 달러, 2025년 1분기 610억 달러, 2025년 4분기 710억 달러로 급격히 회복된 것이 확인되며 2026년 1분기 현재 약 674억 2천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등 검증된 대형 기관급 금융사들이 개인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보완과 자구책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솔라나 등 지분 증명에 해당하는 포스 계열 코인의 경우 언스테이킹을 하지 않고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계 상품이 출시돼서 대출 기간 중에도 연 6에서 8%에 달하는 스테이킹 보상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코인들도 1대1 연동 상품을 출시해서 스테이킹 이자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 코인들은 대부분 다 스테이킹 이자를 받으면서도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파산 사태의 주 원인이었던 고객 담보의 무단 재운용, 즉 재담보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자산분리 보관 정책이 정착되면서 거래 상대방 파산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점 등이 반영돼서 코인 대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인 담보 대출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딱히 와닿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출과 코인 담보 대출의 특징과 위험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출 승인 속도 및 편의성 측면에서 전통 은행 대출은 소득 증빙, 재직 증명서 제출, DSR 심사 등 복잡하고 오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는 반면, 코인 담보 대출은 온체인 담보 자산의 시가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 무검수로 즉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4.8점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자산 유지 및 수익 개방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인 매각 시 시세 상승 수혜를 포기해야 하는 일반 대출이나 매각 방식과 달리 코인 담보 대출은 보유 지분을 100% 유지하여 향후 강세장에서의 상승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4.9점을 나타내는데요. 다만 이 수치는 코인이 점점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수혜를 볼 수 있으며, 장기 하락 시장 국면이라면 코인을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코인 담보 대출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코인을 이용할 경우 즉각적인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4.7점 대 2.1점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리 경쟁력에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연 3.5에서 5%, 신용대출의 경우 1금융권은 4에서 9%, 2금융권은 7에서 15% 수준인 것에 비해 코인담보대출은 연 8.99에서 12%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금융권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긴 하지만 코인 대출이 금리가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 안정성 영역에서는 전통 대출이 부동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을 갖는 반면, 코인 담보대출은 아무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코인 대출이 크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및 DSR 편의성은 4.9점 대 1.8점으로 코인 담보대출의 압승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종합해 보면 코인 담보대출의 경우 코인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하기에 꽤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차트화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초기 자산 가치 1억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5천만 원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 코인 시세가 50% 상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코인을 직접 매각한 투자자는 1억 원 중 5천만 원어치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및 매도 후 남은 5천만 원 자산만 50% 상승해서
현금 5천만 원과 합쳐 최종 순자산이 약 7,200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50% LTV로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원금 1억 원의 코인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며 여기서 대출 원금 5천만 원과 1년간의 대출이자 약 450만 원을 차감하더라도 최종 순자산이 약 9,55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즉 시세 상승기에는 대출이자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자산 상승 수익을 100%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코인담보대출이 자산 증식 측면에서 압도적인 유용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반대로 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담보가 청산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인 담보대출은 LTV 수준에 따라 크게 4단계의 위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대출 실행 단계인 LTV 50% 이하는 녹색의 안정 구간으로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이 안정적인 상태지만 코인이 급락해서 LTV가 50%에서 70% 사이에 진입하면 노란색의 주의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추가 하락으로 LTV 70에서 80% 영역인 마진콜 구간에 도달하면 플랫폼 시스템은 투자자에게 즉시 메일, SMS, 푸시 알림으로 마진콜 경고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즉시 코인을 추가 예치하여 LTV를 낮추거나 대출 원금의 일부를 현금 상환해야만 청산을 면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강제 청산 구간을 초과하는 순간 투자자의 담보자산을 시장가로 강제 매도하여 대출금을 일시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자산 손실뿐만 아니라 미상환 대출금에 더해 통상 2%에서 5%에 달하는 청산 페널티 수수료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자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코인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를 끝까지 활용하지 마시고 코인 가격 대비 40% 이하 수준으로 여유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코인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곳이 없으며 해외 거래소나 온체인 대출을 이용해야만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겟의 경우 BGBTC, BGSOL을 바이비트의 경우 비비소를 통해 비트코인 2% 이자, 솔라나 5.66%의 이자를 제공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9%로 계산한다 해도 비트코인은 연 7%의 대출 이자를, 솔라나의 경우 연 3.34%의 이자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작되는 코인 과세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비트겟,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를 반드시 미리 가입해두는 준비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대출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